아침 동해안에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가 예상됩니다. 대기가 건조하고 바람도 강할 것으로 보여 산불 위험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영월 삼척 동서고속도로 노선 계획의 반영을 요구할 강원도 안이 확정됐습니다. 기존 안보다 태백 분기점 위치가 도심과 가까워졌습니다. 지역 소멸 기획보도 네 번째로 전국 대상 학생 모시기에 나서 폐교 위기였던 학교는 물론 마을과 지역까지 살린 경남 함양군 서하초등학교를 다녀왔습니다. 아리랑 유네스코 등재 10주년을 기념한 MBC 강원 영동 특별 다큐멘터리에 아직 남겨진 우리 삶의 소리를 담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강원 내륙과 산지에 한파 경보가 발효된 가운데 오늘 아침 설악산 최저기온이 영하 20도 가까이 떨어졌고 동해안 지역도 영하 5도 안팎까지 떨어져 맹추위가 이어졌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더 떨어져 내륙과 산지 영하 17도 내외, 동해안 영하 11도 내외까지 내려가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는 더욱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동해안에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내일 아침 강풍 예비특보가 발효되는 등 산불 위험이 고조되고 있어 강원도 소방본부는 영서 지역의 소방력을 동해안 6개 지역에 분산 배치했습니다. 강원 남부의 교통불편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동서 6축 고속도로의 사업 준비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최근 강원도가 정부에 건의할 노선안을 마련했는데요. 태백 분기점 위치가 기존 안보다 도심과 크게 가까워진 게 특징입니다. 이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도가 마련한 동서 6축 고속도로 영월 삼척 구간 정부 건의안입니다. 정선 분기점 위치는 정선군 남면 행정복지센터 부근에, 태백 분기점은 삼수령 일대 한국수자원공사 태백지사 주변으로, 마지막 삼척 분기점은 동해 고속도로와 만나는 기존 삼척 IC에 자리한 모습입니다. 이번 건의안은 태백 분기점 위치가 바뀐 것이 특징입니다. 기존 북부 지역 광동댐 부근에서 도심과 가깝게 내려왔습니다. 태백 지역 정치권과 시민단체가 한 목소리로 도지사에게 요구한 수정안이 반영된 겁니다. 7월부터 동서고속도로 지역 의견 반영을 위한 용역이 실시되었고 내륙의 섬이라고 불리는 태백시는 교통망 개선이 최우선 과제이기에 강원도와 지속한 협의한 내용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이번 노선안에 따라 태백 분기점에서 도심까지 이동 소요 시간은 기존안보다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존안대로라면 태백 황지동과 장성동에서 분기점까지는 30-40분이 걸리는데 노선안이 바뀌며 이동 시간이 10분가량 단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원도는 이번 건의안을 정부에 조만간 제출할 예정입니다. 강원 남부 폐광 지역의 발전을 도움이 될 수 있는 노선안을 연말이나 내년 초에 국토부에 건의할 생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동서 6축 고속도로 조성 사업은 내년에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시작으로 4-5년 안에 착공될 예정인데 강원도 안이 실제 설계에 반영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준호입니다. 역성장하던 강원도 경제가 지난해 플러스로 전환됐지만 연간 4조 원의 소득이 순유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지역 소득 통계 잠정 결과를 보면 지난해 강원도 지역 내 총생산은 51조 원, 성장률은 3.7%로 2020년 마이너스 성장에서 다시 플러스로 전환했습니다. 지역 총소득은 47조로 전국에서 네 번째로 적었고 강원도민 1인당 개인소득은 2,104만 원으로 전국 평균 2,222만 원을 밑돌았습니다. 업종별로는 문화, 기타 서비스업, 공공행정이 늘어난 반면 광업은 마이너스 0.3%로 하위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강릉 권역을 대상으로 민선 8기 찾아가는 강원도청이 운영됐습니다. 김명선 강원도 행정부지사는 오늘 오전 키스트 강릉 분원을 찾아 농업의 유전체 기술 등을 접목해 고부가 가치 제품을 만드는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방안과 산업 클러스터 조성 방향 등을 논의했습니다. 이어 강원 도립대를 방문해 학령 인구 감소에 따른 위기 상황 등을 청취하고 해법 마련에 힘쓰기로 했습니다. 지역 소멸시대 다른 지자체 대응 사례를 통해 우리 지역만의 해법을 찾아보는 기획보도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문을 닫을 처지에 놓인 학교에 학생들을 유치해 마을과 지역에 변화를 일으킨 경남 함양군 서하초등학교 사례를 살펴봅니다. 박은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강릉에서 차로 5시간 거리에 떨어진 경남 함양군 서하면 서하초등학교. 전교생 26명의 작은 학교에서 오늘은 아이들은 물론 선생님과 부모님까지 김장이 한창입니다. 직접 기름 배추에 양념을 골고루 발라 만든 김치는 아이들이 마을에 홀로 계시는 어르신들에게 직접 배달할 예정입니다. 마을하고 같이 어른들하고 같이 이렇게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는 어떤 부분들이라서 우리가 마을에 있는 학부모뿐만 아니라 마을 어르신들도 이 학교에 관심을 가지고 아이들도 마을 어른들을 알고 지낼 때 서로 이렇게 교류가 이루어지는 거죠. 불과 3년 전 전교생이 10명까지 줄어 폐교 직전까지 갔던 이 학교는 학교와 동문, 주민들이 합심해 외지에서 전학 오면 집도 주고 일자리도 알선하겠다는 파격적인 공약을 걸고 학생 모시기에 나섰습니다. 최종적으로 300명이 넘는 신청자가 몰려 17명이 전학을 왔습니다. 저희 아이가 이제 아토피도 있고 이게 호흡기 질환이 좀 있어가지고 근데 그때 코로나가 엄청 심할 때였는데 대구에서는 이제 큰 학교를 다녔었거든요. 학생 수 한 1,000명 정도 이렇게 다니는 케이블 구사를 안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코로나19로 전교생 해외 어학연수 등 일부 공약은 실현되지 못했지만 여건에 맞는 국제교류 등으로 대체했고 빈집을 수리해 지원하던 것에서 나아가 학교 앞에 LH 임대주택과 청년 공유주택이 들어서며 변화가 생겼습니다. 도미노 효과로 인근 중학교도 학생이 늘고 LH 임대주택도 추가로 건설 중입니다. 폐교 위기의 작은 학교를 되살리고 마을에 활력까지 입힌 서하초의 혁신 모델은 전국을 넘어 확산되고 있습니다. 서하초 사례를 배워 경남 거창과 전남 해남, 충남 금산 등지에서 작은 학교가 살아났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학생이 늘면서 학부모 등 젊은 인구가 유입돼 지역이 살아나고 학교를 중심으로 마을을 살리는 마을 학교 공동체의 중요성이 각인됐다는 겁니다. 처음에 10명 모집할 때 10명만 왔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온다는 것은 이제 오고 싶어 하는 사람들 그런 잠재 인구가 굉장히 도시에 많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판을 안 깔아주니까 못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갈등도 있었지만 아이들은 학교 생활에 즐거움을 찾고 있습니다. 급식도 맛있고 다른 학교 다른 나라 학교 아이들이랑 뭐 국제교류도 하면서 이제 발표하고 뭐 그러면서 친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는 뭔가 좀 스포츠 교실 같이 방과후도 다양하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온라인 국제교류 하면서 친구들이랑 편지도 주고받을 수 있어가지고 좋아요. 지금도 강원도를 포함해 전국의 많은 작은 학교가 존폐 위기에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10개의 학교를 살리는데 10가지 방법이 필요하다며 공동체가 실질적인 협의체를 구성해 지속 가능한 공약을 만들고 학교 살리기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마을 학교 공동체, 지역 주민들이 학교하고 이렇게 중심을 잡고 있으면은 학교 교장선생님이 바뀌더라도 지역에서 우리 학교는 이렇게 살려왔고 앞으로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제 교장 선생님이나 교직원들을 설득할 수 있으니까.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올해로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10주년을 맞은 정선아리랑은 소리로만 이어져 내려온 삶의 기록입니다. 아직 체록되지 않은 아리랑도 적지 않은데 MBC 강원영동은 지난 1년 동안 삶 속에 남아있는 정선아리랑과 이야기를 아름다운 자연과 함께 영상으로 담아 다큐멘터리로 제작했습니다. 김영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나흘 동안 걸어도 산 넘어 또 산. 강원도 정선의 화전밭에는 아직도 소가 쟁기를 끌며 수백 년 삶의 터전을 지키고 있습니다. 강간비탈에 투방집에도 편만 잘 든다. 신랑 얼굴도 모른 채 시집 왔던 곱던 새 신부는 어느덧 백발이 됐습니다. 억척같이 살아왔어도 비껴가지 않았던 건 삶과 죽음.
가슴에 묻은 자식과 남편은 잊으려 해도 잊어지지 않습니다. 하리랑 고개는 목 넘어 가금만 요일신에 고개는 물 넘어 가느냐. 한 달 넘게 산속에서 벌목한 통나무는 수백 리 동강을 흘러갔습니다. 아우라지에서 서울까지 이어진 물길에는 이제 뗏목 소리만 남았습니다. 아우라지 지정구 아저씨 배 좀 건너주게. 글을 몰라도 부를 수 있었던 소리는 삶의 위안이었지만 글로 전해야 할 순간도 있는 법. 80이 넘은 늦깎이 초등학생은 이제야 한글을 깨쳐 100살 넘은 친정엄마에게 편지를 씁니다. 어머님 공부 많이 배웠습니다. 아직도 저를 3살 먹은 아이처럼 생각하는 어머님. 저의 나이는 82세입니다. 입에서 입으로 이어지던 아리랑은 일상 속에 스며들었고 아버지 소리하면 내가 그래요. 아버지 소리는 왜 그걸 자꾸 해? 그것도 저거 해보면 괜찮아. 니도 해. 그러더라. 원망도 한도 없이 굽이굽이 끊이지 않던 소리는 풍경 속에도 새겨져 있습니다. 인간도 못나고 돈 떨어지는 김세원 민세원 하네. 정선 아리랑의 아직 남겨진 소리 여음은 지금도 수려한 자연 경관과 어우러져 사는 주민들의 삶 속에 깊이 배어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강원도 18개 시군 체육회장 선거가 일제히 실시된 가운데 민선 2기 체육회장이 선출됐습니다. 강원도 선관위에 따르면 18개 시군 가운데 단독 후보가 출마한 동해, 양양, 화천을 제외한 15개 시군에서 일제히 체육회장 선거가 실시돼 민선 2기 시군체육회 수장이 결정됐습니다. 지역별로는 강릉시 권영만, 삼척시 김상하, 태백시 류철호, 정선군 강신열, 속초시 조명수, 고성군 곽상규 후보가 당선됐고 동해시 김윤재, 양양군 김현식 후보는 무투표로 당선됐습니다. 강릉 연곡해변 소량기 캠핑장 등 강원도 내 관광지 3곳이 2022 한국관광의 별로 선정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한국관광의 별로 전국 8곳을 선정한 가운데 강릉 연곡해변 소량기 캠핑장, 철원 한탄강 무리길이 본상을 수상했고 평창 와우미탄 협동조합이 특별상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소량기 캠핑장은 관광 약자 접근성 개선에서, 한탄강 무리길은 성장성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한편 2010년 이후 도내에서는 모두 14곳이 한국관광의 별로 선정된 가운데 태백 종합관광안내소, 정선 5일장, 삼척 해양레일바이크, 강릉 커피거리, 고성 DMG, 양양 서퍼비치 등이 명단을 올렸습니다. 지난 2020년 착공에 사업비 196억 원이 투입된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이 공사를 마치고 만 2년 만에 준공식을 개최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준공식에서 한 장관은 국민의 세금으로 마련한 새 청사인 만큼 직원들이 국민을 위해 일해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특히 최근 잇따르고 있는 납부 거부 재심 사건에서 검찰이 무죄를 구형한 것을 의미 있는 일이라고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춘천지검 속초지청은 연면적 6,569제곱미터 규모로 지하 2층, 지상 5층의 본동과 지하 1층, 지상 4층의 숙소동, 지상 1층의 분리수거장 동으로 구성됐습니다. 산림청이 민간 헬기 업체들을 대상으로 조종사 비행훈련을 실시합니다.
산림청은 지난달 양양에서 산불 진화 헬기 추락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다음 달부터 산불 임차 헬기를 운영하는 민간업체 12곳에 조종사 70여 명을 대상으로 비행 훈련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내년부터 추가 예산을 편성해 산림청 헬기 수준의 안전관리를 위한 헬기 운항 품질 보증 제도와 실시간 위치 추적 장치 설치 등의 안전대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오늘 오후 6시 기준으로 강원도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1,715명 발생했습니다. 시군별로는 강릉 249명, 동해 125명, 속초 87명, 삼척 47명 등으로 누적 확진자 수는 84만 6천 명을 넘겼습니다. 병상은 114개 가운데 50개를 사용해 병상 가동률은 현재 43.9%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확진자 가운데 27.8%는 치명률이 높은 60세 이상의 고령층으로 나타났는데 60세 이상의 동절기 추가 접종률은 대상자 가운데 27%에 불과해 전국 평균 28.3%를 밑돌고 있습니다. 강원도 아파트에 대한 기대 심리가 떨어지며 매매 수급 지수가 87.1까지 하락해 11주 연속 내림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2월 둘째 주 강원도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는 87.1로 2020년 6월 22일 85.5를 보인 이후 2년 6개월 만에 가장 낮았습니다. 또 최근 3년 지수를 살피면 지난해 2월 8일 기준 115.7까지 오른 뒤 지난 7월 4일 99.7로 100선이 무너졌습니다. 매매 수급 지수는 기준치인 100보다 아래로 내려갈수록 집을 팔 사람이 살 사람보다 많다는 의미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속에서도 강원도 내 농식품 벤처기업들이 성장세를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 농식품 벤처 창업센터에 따르면 도내 농식품 벤처기업 33곳의 올해 매출액은 426억여 원으로 지난해 305억 원보다 39.7%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신규 고용 창출은 지난해 266명에서 올해는 322명으로 20% 넘게 증가했고 예비 창업자 7팀 모두 창업에 성공했습니다. 센터는 내년에도 농식품 벤처 육성 지원 사업에 참여할 예비 창업자 6팀과 스타트업 기업 17곳을 모집할 계획입니다. 삼척시가 귀농귀촌 유치 지원 공모 사업에 3년 연속 선정됐습니다. 삼척시는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2023년 귀농귀촌 유치 지원 공모 사업에 선정돼 3억 5천만 원을 확보한 가운데 귀농귀촌 지원센터 운영과 농촌 팸투어, 농촌에서 미리 살아보기 등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삼척시는 2021년부터 3년 연속 해당 사업에 선정돼 모두 11억 1천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